지그물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새벽 2시. 온 집안이 조용한데 시아버지의 방문 틈새로 새어나오는 그 처절한 신음소리. 68세 호라비의 5년 묵은 외로움이 터져 나오는 소리였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남자를 더 이상 혼자 두면 안 되겠다고. 제 이름은 정수진. 올해 46입니다. 남편 태수와 결혼한 지 22년째예요. 시아버지는 올해 68이시고 시어머니는 5년 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 부부가 아버님을 모시고 살고 있었죠.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효부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남이었습니다. 완전한 남. 22년을 같이 살았지만 대화라곤 돈 달라는 말과 밥 차려달라는 말뿐이었어요. 남편의 유일한 취미는 낚시였고 주말이면 빠짐없이 2박 3일씩 낚시터로 떠났습니다. 돌아와서는 온 집안의 비린내만 풍기고 코만 골았죠. 그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낚시 가방을 챙기고 있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은 집에 있어요. 아버님 생신인데.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꾸했습니다. 생신이 뭐가 중요해? 나중에 밥이나 사드리면 되지. 지금 저수지 물 빠졌는데 놓치면 안 돼.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어차피 말해도 소용없으니까. 남편은 그렇게 집을 나갔고 저는 또 텅 빈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아버님과 단둘이. 사실 남편보다 아버님과 있는 게 더 편했어요. 아버님은 말수가 적으시지만 따뜻하신 분이었거든요. 어디서 듣고 계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날 저녁, 저는 특별히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갈치조림, 잡채, 그리고 미역국까지. 생신은 다음 주였지만 남편이 없는 주말에 미리 챙겨드리고 싶었어요. 아버님 진지 드세요. 상을 차려놓고 아버님을 불렀습니다.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상을 보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이게 뭐냐 아가야. 생신 음식이에요. 미리 챙겨드리고 싶어서요. 아버님은 한참을 상을 바라보시다가 조용히 앉으셨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 목소리가 털리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아버님은 계속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어머님 생각나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매일 생각난다. 자다가도 일어나서 옆을 더듬어 보면 없더라고. 그럴 때마다 또 현실이 되어버려. 5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을 들으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5년 동안 혼자 그 외로움을 견디셨다니. 게다가 아들이라는 놈은 아버지 생신도 챙기지 않고 낚시나 가고. 아버님은 천천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우저 주가 그 사람이 참 갈치조림을 좋아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먹을 정도로. 지금도 가끔 갈치 냄새만 맡으면 그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식사를 마친 후 아버님은 일찍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5년 고맙다, 아가야. 오늘 정말 행복했다. 그 말씀에 제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얼마나 외로우실까.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이 없으니 오히려 더 편했죠. 코 고는 소리도 없고 술 냄새도 없고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메이러킨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일어났어요. 거실로 나왔는데 아버님 방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기침 소리인가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더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소리의 정체가 명확해졌죠. 숨 막히는 신음소리, 그리고 억눌린 흐느낌. 아버님이 혼자 계신 방에서 어머님을 그리워하며 자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68세 시아버지가 5년 동안 쌓인 외로움을 혼자서 처리하고 계신 거였어요. 여보, 여보, 어머님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처절함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저는 황급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 혼자만 외로운 줄 알았는데 아버님은 저보다 훨씬 더 외로우셨던 거예요. 남편한테 버림받은 저와 아들한테 외면당한 아버님, 우린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버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님, 아침 드세요.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미에이 미런 예의, 슈 기야어. 뒤책에 긴던 모주 충달되어 있었고요.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게 분명했습니다. 저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하셨어요. 이, 이. 혹시 제가 들었다는 걸 아시는 걸까?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어요. 어머님은 밥을 거의 드시지 못했습니다. 국물만 조금 드시더니 이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죠. 나는 방에서 쉬어야겠다. 몸이 좀 안 좋구나. 아버님은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어머님을 도와드려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어머님, 점심 드세요. 어머니, 부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괜찮다. 혼자 있고 싶다. 그 목소리가 너무 지쳐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밥상을 차려들고 아버님 방으로 갔습니다. 어머님,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저는 밥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드세요. 혼자 드시면 안 돼요.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앉으셨습니다. 저도 그 옆에 앉았죠. 우리는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물었어요. 많이 힘드시죠? 아버님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뭘 말이냐? 외로우시잖아요. 어머님, 많이 그리우시죠? 그 말에 아버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저도 외로워요, 아버님. 남편은 저를 여자로 안 봐요. 그저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저도 밤마다 혼자 울어요. 아버님처럼요. 제 고백에 아버님이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아버님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너도 외롭구나. 그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네, 너무 외로워요. 22년을 결혼 생활했는데 단 한 번도 남편이 절 안아준 적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 집의 가정부일 뿐이에요. 아버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 자식이 못나서. 아니에요.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남편한테서는 느껴본 적 없는 온기였죠. 그날 밤 저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님 손의 온기가 계속 느껴졌어요. 새벽 1시쯤 되었을 때 목이 말라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버님도 거실에 나와 계셨어요.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아버님 놀라셨죠. 죄송해요. 아니다. 나도 잠이 안 와서. 저도 앉아도 될까요? 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가야, 네 아버님, 나는 정말 못난 놈이야. 며느리한테 이런 꼴을 보이다니. 뭐가요?
어제 새벽에 들었잖니. 내가 혼자서 그 말을 잊지 못하셨어요. 얼굴이 빨개지셨죠. 저는 아버님을 똑바로 봤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인간이라면 당연한 거예요. 5년 동안 혼자 계셨는데 어떻게 참으세요? 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이런 얘기를 아버님, 저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그 고백에 아버님이 깜짝 놀라셨습니다. 너도? 네, 저도 혼자 그래요. 남편이 날 안 건드리니까 저도 외로워서 혼자 말을 잇지 못했지만 아버님은 이해하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순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같은 외로움을 가진 두 사람. 아버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태수, 그놈이 정말 너를? 네, 3년째 안 건드려요. 저를 여자로 안 봐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으로만 봐요. 미안하다. 내 자식 때문에. 아니에요, 아버님. 그보다 아버님이 더 걱정돼요. 5년 동안 혼자 계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아버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매일 밤이 지옥이었다. 그 사람 생각만 나면 견딜 수가 없어. 저도요. 아버님, 저도 밤마다 울어요. 이 결혼 생활이 뭔가 싶어서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같은 고통을 느꼈어요. 같은 외로움, 같은 절망.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주말마다 낚시를 갔어요. 저와 아버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이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고 가끔은 손을 잡고 있기도 했죠. 위험한 선을 넘나들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낚시를 갔어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 후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나 솔직히 말해도 되겠니? 네, 아버님, 무슨 말씀이든 하세요. 나는 너를 자꾸 의식하게 돼.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여자로. 그 고백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도요, 아버님. 저도 아버님을 남자로 보게 돼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위험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제 손을 잡으셨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 저도요, 아버님. 저도 멈출 수 없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버님, 방에서 조용히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며 처음엔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곧 격렬해졌죠. 5년 동안 쌓인 아버님의 욕망과 3년 동안 쌓인 제 외로움이 폭발했습니다.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님은 제 몸을 소중하게 다뤄주셨습니다. 제가 아픈지 계속 물어보시면서 그 다정함에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끝나고 나서 우리는 한참을 껴안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짐승 같은 짓을. 아니에요. 아버님, 저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남편이 없는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낮엔 평범한 며느리와 시아버지였고, 밤엔 서로를 필요로 하는 남녀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아버님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예정보다 하루 일찍 돌아온 거였죠. 다녀왔어. 남편은 비린내를 풍기며 들어왔어요. 우리는 놀라서 서로를 봤습니다. 하지만 티를 내면 안 됐어요. 어서 와요. 일찍 왔네요. 응, 날씨가 안 좋아서. 아버지 안녕하세요. 남편은
아버님께 인사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씻지도 않고 바로 잠들었어요. 저와 아버님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들킬 뻔했죠. 그날 이후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네, 하지만 관계는 계속되었어요. 밀리지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필요했거든요. 서로가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와 아버님의 관계는 계속되고 있었어요. 조심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로에게 너무 필요한 존재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아버님은 방에 계셨죠. 평범한 일요일 오전이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남편이 갑자기 불렀습니다. 뭐가요? 제가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목걸이였어요. 아버님이 제게 선물하신 거였죠. 예? 소파 밑에서 나왔다는데 이거 누구 거야?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제 거예요. 언제 잃어버렸나 했는데 남편은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이거 비싼 건데? 해? 제가 사준 적 없는데 회사 사람들이 선물해 줬어요. 생일 때.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애써 태연한 척 했어요. 뭐가 이상해요? 그냥 목걸이잖아요. 남편은 목걸이를 제게 던졌습니다. 일어서 해. 내가 저기 봐. 저는 목걸이를 주워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위험했습니다. 조금만 더 캐물었으면 들킬 뻔했죠. 저는 아버님 방으로 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두드렸어요. 아버님, 저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계셨어요. 무슨 일이냐? 저는 목걸이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남편이 찾았어요. 소파 밑에서 아버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니요. 겨우 둘러댔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해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조심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극도로 조심했습니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남편의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가끔 이상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거든요. 올해는 코끼리 눈치챈 걸까? 불안했습니다. 1달 후였습니다. 남편이 또 낚시를 간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나 내일 새벽에 출발할 거야. 오늘 밤에 짐 싸놔야 해. 그러더니 정말 집에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혹시 저희를 의심하는 걸까? 아버님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조심하세요. 남편이 집에 있어요. 아버님도 알겠다고 답장하셨죠. 그날 밤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쯤 남편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간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아버님 방을 확인하러 가는 건 아닐까? 남편의 발소리를 쫓아가며 귀를 기울였어요. 다행히 남편은 정말 화장실만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예요. 하지만 아버님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낚시를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님과 마주 앉았어요. 아버님,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만두어야 하나 보구나. 이러다 큰일 나겠어. 안 돼요, 아버님. 저는 아버님이 필요해요.
나도 그래. 하지만 들키면 끝이야. 모든 게.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심하면 돼요. 더 철저하게.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이 낚시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뚝뚝한 게 평소보다 더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너 혹시 바람 피우는 거 아니지? 그 말에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아니, 요즘 표정이 너무 밝아. 예전엔 맨날 우울해하더니 그게 바람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운동 시작해서 그래요. 남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정말? 정말이에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마요. 저는 애써 화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그날 밤 아버님과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고 있어요. 위험해요. 아버님은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당분간 거리를 두자. 아니요. 싫어요. 아가야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내 인생이 망가져.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졌어요. 나도 그래. 하지만 조심해야 해.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이별할 수 없었어요.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저와 아버님은 극도로 조심하며 관계를 이어갔어요. 남편의 의심은 계속되었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비밀을 지켰거든요. 하지만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어요.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낚시를 갔어요. 저와 아버님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죠.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낚시대를 놔두고 왔다면서 돌아온 거였습니다. 우리는 황급히 손을 놓았지만 남편이 봤는지도 몰랐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낚시대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갔죠. 문이 닫히고 나서 저와 아버님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봤을까요? 모르겠다. 하지만 이상하진 않았어. 우리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돌아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었어요. 아무 일 없었나 봐요. 하지만 일주일 후였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 후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그 말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요? 이유가 뭔데요? 난 알아. 네가 아버지랑 손잡는 거 봤어. 그날 토요일에. 처음엔 착각인가 했는데 계속 생각해 보니까 분명해. 너희 둘이 뭔가 있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뭔 소리예요? 그냥 위로해드린 거예요. 위로? 어떤 위로를 저렇게 다정하게 해? 난 바보가 아니야. 너희 둘 눈빛 봤어. 보통이 아니더라.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님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냐? 아버지,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수진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버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수진이한테 잘해줘라. 그 애는 너무 외로웠다. 뭐, 정말 둘이?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며느리랑 제 아내랑 아버님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변명할 수 없다. 하지만 알아라. 네가 수진이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었는지 나 때문이라고요. 제 잘못이라고요. 남편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 네 잘못이다. 너는 한 번이라도 수진이를 여자로 대해준 적 있냐? 언제 마지막으로 안아줬냐?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는 듯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그 틈에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전 후회 안 해요. 아버님 덕분에 저는 다시 살아났어요. 22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 대접받았어요. 여보는 날 한 번도 여자로 안 봤잖아요. 균형 가정부로만 봤어요.
밥하고 빨래하는 사람으로만. 하지만 아버님은 달랐어요.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는 일주일 후에 왔습니다. 저는 서명했어요. 미련이 없었거든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으니까. 다만 아버님과 헤어져야 한다는 게 슬펐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저는 집을 나왔어요.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은 남편과 계속 사셨어요. 우리는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막았거든요. 추워서 익히마니 이른 높게 보니 귤프라목에 이를 마흔 차이구려. 수진아, 나 혼자 나왔다. 집을 나왔어. 태수랑 더 이상 못 살겠더라. 어디 계세요? 지금 내 집 앞이야. 저는 황급히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짐 하나 들고 들어오세요. 아버님, 아버님 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 저도요. 아버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둘이 세상의 시선은 차가웠어요. 나이 차이가 많은 커플이라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우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서로가 있으면 됐으니까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했어요. 아버님의 아이였습니다. 처음엔 고민했지만 낳기로 결심했어요. 아버님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아이야, 우리 둘만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행복합니다. 비록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사랑이지만 우리는 진심입니다. 아버님은 저를 소중히 대해주시고 저는 아버님의 외로움을 달래드려요. 그리고 우리에겐 사랑스러운 아들이 있습니다. 가끔 후회되냐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대답하겠어요. 22년 동안의 죽은 결혼 생활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니까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를 넘어서거든요.